안녕하세요. 바다 이야기로 소통하는 오션 리서치 K입니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을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도권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오가는 유통.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물량이 더 갔느냐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명태와 참조기, 갈치처럼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일수록 이런 분위기는 더욱 짙어집니다. 특히 일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은 배정 물량의 편차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며 해양수산부에 공식 건의서까지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행 제도상 전통시장 우선 원칙만 명시돼 있을 뿐 그 이후의 세부 배분 기준은 불투명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정부 비축제도가 수산물 수급 안정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는 주요 수산물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비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방출과 판매 업무는 수협중앙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이상기후, 어왕부진 시기에는 이 비축 물량이 시장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고수온과 해양환경 변화로 어획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 비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명태와 오징어, 갈치 등 주요 품목은 연중 가격 변동폭이 커졌고 소비자 체감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축 수산물 방출은 단순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자 가격 조절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례를 살펴보면 같은 시기에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도매법인 간에도 배정 금액과 물량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중도매인들은 신청 물량은 비슷했는데 실제 배정 결과는 큰 차이가 났다고 말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배분 비율 역시 해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유통 채널별 수요와 품목별 소비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기준이 문서화돼 공개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현재 구조에서는 유통 주체들이 사전에 물량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정부 비축 수산물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과정은 상당 부분 행정과 위탁기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우선이라는 큰 틀만 있을 뿐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지역별 물량 배분 기준, 도매법인 간 조정 방식 등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매번 비슷한 논쟁이 반복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투명성이 시장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도매인과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열심히 신청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인식이 쌓이게 되고 이는 제도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도 비축 물량 방출 효과가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책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량이 적게 배정되더라도 그 이유와 구조를 알 수 있다면 수용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 외에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담당 기관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투명성과 참여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단순한 행정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수산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분야에는 이미 수급조절위원회라는 상설기구가 존재해 생산 유통소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공식적인 협의 구조는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 수산 분야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 대응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비축 수산물 방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출 시점과 물량, 유통 경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통로가 제한적입니다. 일부 자문이나 간담회는 존재하지만 상설화된 논의 구조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은 행정 중심으로 이뤄지고 현장은 사후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비축제도의 본래 목적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비축 수산물은 단순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안전망입니다. 어업인의 소득 안정, 유통구조의 균형, 소비자의 접근성 확보가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그런데 배분 기준이 불투명하면 이 균형이 깨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정 유통 채널이나 지역에 편중된 구조는 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행요령 차원에서 판매 단계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유통 채널별 배분 비율 범위, 도매법인 평가 요소, 지역별 최소 배정 기준 등을 일정 수준 제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규정으로 묶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판단의 근거가 문서로 남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수산물 수급과 비축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공식기구의 도입도 검토할 시점입니다. 생산자, 유통업계, 학계, 소비자 대표,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방출 기준과 운영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의체를 넘어 수산 정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역시 이번 논의를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제시로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요구,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책 당국도 현장의 목소리를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비축 수산물 배분 문제는 우리 수산업이 얼마나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결과가 설명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될 때 비축 제도는 진정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논란이 일시적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와 정책, 당국 모두의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매장에서 만나는 저렴한 비축 수산물 뒤에는 어떤 기준과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수산업의 공공성과 산업적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이제는 운영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바다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